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최대 피해국이었던 미국이 1년 만에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경제 부문에서도 글로벌 선두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4일 현지 시각인데요. 미국이 16년 만에 처음 글로벌 경제의 단독 견인차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어서 미국 경제가 최근 엄청난 추진력을 얻으면서 미 내수를 넘어가지고 아시아, 유럽 같은 각국의 낙수 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2005년 글로벌 경제 성장의 단일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중국에 내준 다음에 16년 만에 다시 그 지위를 되찾게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도 지난 3일 올해 미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에 4.1%라고 했는데요. 6.3%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무려 2.2% 올라간 거죠. 지난달 미 연방준비제도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성장률을 각각 6.5%와 7%로 올려잡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도 6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6.4%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엄청난 활황을 맞으면서 팬데믹뿐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한 침체까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본 겁니다. 미국의 뉴욕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문가들도 올해 미국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던 해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경제연구소장은 최근 뉴욕 외신 기자센터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월부터 미국 내 백신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 그러면서 내년까지 30년 만에 최고의 2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해리스 소장은 작년 경제가 봉쇄된 이후에 쌓인 가계 저축액이 3조 달러에 달한다 그러면서 경제 재개 후에는 마른 화약에 불이 붙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말에는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인 4%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의 장 보빙 투자연구소장도 작년은 불황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중단한 시기였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게 복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커버리가 아니고 경제의 재시작이다, 리스타트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세는 이미 지난 3월 발표한 고용 수치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2월 미국의 일자리는 37만 9천 개가 증가해가지고 전문가 예상치인 18만 2천 개를 2배 수준 이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3월에도 9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가 됐고요.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운 6%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미국 시간으로 2일 발표한 수치가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은 올해 실업률 전망치를 당초 5.0%에서 4.5%로 낮췄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런 추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선명한 게 있죠.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코로나 경기 부양금이 풀리면서 소비가 늘었고 이로 인해서 고용과 기업 실적이 올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링리더 블랙락 채권 담당 최고 투자 책임자 CIO도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 매출 증가세, 실적 전망치 등이 모두 미국의 경제 호황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미국 경제의 호황은 세계 경제의 부상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지난 3월 16일과 17일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은 미국이 이끌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전망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도 초호황 장세를 연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 경제를 호황으로 이끈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시너지를 이룬
덕분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제하고 보건 정책입니다. 자,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1조 9천억 달러, 한 2,150조 원이죠. 이 정도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만들었고요. 2조 달러, 그러니까 2,26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말에도 또 다른 복지 인프라 투자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그러니까 OECD는 전임 트럼프 정부 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이든 정부까지 총 3차례에 걸친 코로나 지원금 지급만으로도 경제 성장률을 약 1.5%포인트 정도 올린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소비가 이끄는 미국 경제의 특성 때문에 가능한 수치죠. 미국인들이 지난 연말부터 지급된 지원금으로 가구와 노트북, 옷 같은 소비재와 내구재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올 초부터 미국의 대외 수입이 폭증한 것으로 이미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보복하려고 외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약 1년간 이른바 보복 소비를 위해서 비축한 돈이 얼마느냐?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917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소비가 살아나는 기세가 최근 70년 사이에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기 부양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미국 연준은 0%에 가까운 초저금리와 통화 완화 정책을 최소 2022년까지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세부터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 호황을 이끄는 또 다른 축은 백신의 접종 속도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방역에는 실패를 했었죠. 그랬는데 이 백신에 미국이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4일 현재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1억 600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5월 말에서 6월 초쯤이면은 미국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계 거대 경제권 중에서 가장 먼저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미국 경제 호황에 대해서 올 들어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긴 터널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점이 이런 전망에 반영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이 코로나 지원금 지급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할지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았더라면 결코 이런 경기 호황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집단 면역론도 거론되고 드디어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려는 실험도 가능해진 겁니다. 보통 집단 구성원의 70에서 85%가 항체를 보유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때서야 코로나의 터널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3일 뉴욕 맨하탄의 이 브로드웨이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극장이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백신을 모두 접종한 150여 명의 관객을 입장시킨 가운데 공연을 열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41개 극장이 모두 문을 닫은 작년 3월 12일 이후에 387일 만에 첫 공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세인트 제임스 극장 주인인 조던 로스는 브로드웨이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 단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점차 회복해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전개가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과 맞물리면서 최상의 호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이런 재빠른 접종 속도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런 경제 활황이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대미 수출액은 79억 5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 중 자동차 수출은 17.1%,
반도체 수출은 20.6%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 회복 때문에 대미 수출 증가세는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미국발 이런 훈풍이 한국 경제 부활에도 제대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Our World in Data가 발표한 4월 5일 현재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얼마냐? 1.95%에 불과합니다. 인구 100명당 코로나 백신 접종 횟수로 따지면 아프리카의 루안다보다도 더 떨어지는 111위 수준입니다.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것은 한마디로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관심을 최우선적으로 가졌어야 될 이 코로나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부산을 떨었습니다마는 과연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때도 마스크 쓰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경제 회복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봤자 경제의 선순환, 그러니까 기업이 제대로 활력을 찾지 못하는 일방적인 재난지원금으로 진정한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죠. 그 장담이야 작년에도 2020년 말이면 터널이 끝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런 장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3월 24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느린 아시아가 경제 회복 기회를 낭비하다라는 분석의 기사를 냈는데요. 특히 한국을 두고 경제적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했던 나라들이 미국보다 더 오래 소비자 수요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은 호황된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느린 백신 접종 속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 금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마디로 지난해 초기 방역에 성공했다면서 K-방역을 자랑하던 한국이 우쭐대는 사이에 진짜 중요한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판단에 미스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으로 인한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느린 백신 접종 속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대표적인 나라로 바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2019년 말과 지난해 말 사이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약 1.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선방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선방했다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수치 자체가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1.2% 늘어난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이 수치만 보고 한국 정부가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 민간 소비는 같은 기간에 6.5%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그때 3.4% 감소했다 보니까 미국보다 더 나빴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통계 수치만 보면서 한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 말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신 접종 속도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치르게 될 경제적 비용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의 선진국에서는 한국이 일컫는 거죠. 코로나 사망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덜 시급한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백신의 제한적 수입 정책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 국가들은 해가 지날수록 서구 국가들을 부러워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부가 K-방역 성과에 도취되어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 미확보로 인한 뼈아픈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인 경제 활황에 한국이 낙오될 수도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전곡을 찌르는 지적입니다. Our World in Data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중해 서쪽 끝에 인구 3만 3천 명인 영국령 지브롤터가 있습니다. 이 지브롤터의 백신 접종률이 150%를 훌쩍 넘어서 세계 1위입니다. 이스라엘도 10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브롤터는 지난해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인구의 13%가 감염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겨울에는 아예 2달 동안 지역 봉쇄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고 아예 완전한 정상 생활로 복귀를 했습니다. 국가 단위 제1위 접종국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행 제한을 풀었고요. 예루살렘 시장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백신만이 코로나 사태를 끝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들 나라들이 그렇게 정상의 길로 들어선 것은 국가가 백신을 남들보다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하나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물량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세계에서 104번째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104번째 백신 접종 시작이라는 타이틀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열등한 나라로 전락했습니까? 결국 정부의 오판과 실책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쥐잡듯 하고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그러면서 무관용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 이래저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미안해 할 줄도 모르는 저 사람들을 참으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